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둘러싼 미국과 한국의 아주 최신 동향입니다. 이 기사들이랑 리서치 보고서를 좀 볼 건데요. 네.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단순 암호화폐가 아니죠. 실제 금융 시스템에 영향을 크게 주면서 각국 정부, 특히 미국이랑 한국이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료들을 통해서 현재 어떤 규제 논의가 핵심인지, 또 이게 앞으로 금융 환경이나 우리 청취자분들께 어떤 의미가 있을지 가장 중요한 내용만 딱 뽑아서 명확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그럼 미국 상황부터 바로 한번 볼까요? 상원을 통과했다는 그 지니어스 법안? 이게 핵심인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지니어스 액트가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에게 연방이나 주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그러니까 좀 명확한 규제 틀을 제시하는 법안인데요. 아, 인가를 받아라. 네. 그 예측 플랫폼 폴리마켓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서는 하원 통과 가능성을 거의 89% 이렇게 예측할 정도로 상당히 높게 보고 있어요. 89%요? 와, 거의 확실하다고 보는 거네요, 시장에서는. 근데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서서 빨리 처리해달라 촉구하고 재무장관은 이게 달러 패권 강화나 미국채 수요 창출 효과까지 언급했다니 정치적, 경제적 기대감이 상당한데요. 그렇죠.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가 아는 그 빅테크 기업들 있잖아요. 애플이나 구글 같은. 네네. 이런 곳들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길도 열릴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스테이블 코인 USDC 발행사 서클 아시죠? 아, 네, 알죠. 거기 주가가 IPO 이후에 500% 이상 막 급등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그대로 보여주기도 했죠. 이야, 미국은 정말 속도를 내는군요. 근데 미국이 이렇게 빨리 가는 반면에 한국은 좀 어떤가요? 좀 더 신중해 보이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좀 그런 면이 있죠. 7월 중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원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는 합니다. 아, 원화 연동이요? 네, 자본금 기준을 1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이런 기준들이 논의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디지털 자산 기본법, 그러니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다음 단계 입법이 2027년 이후로 좀 예상되다 보니까 2027년 아직 좀 남았네요. 네,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규제 시험장이라고 하는 규제 샌드박스 통해서 먼저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군요. 근데 이러다가 미국이나 EU에 비하면 좀 뒤처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을 법한데요. 맞습니다. 그런 우려가 충분히 있죠. 이유만 봐도 MICA라고 암호자산시장법이 있잖아요. 거긴 벌써 자산 주는 것 토큰, 전자화폐 토큰 이렇게 딱 구분하고 또 시장 영향력이 큰 중요 토큰은 추가 규제까지 하고 상당히 구체적이거든요. 아, 유럽은 벌써 그렇게 세세하게? 네, 영국도 비슷하게 화폐 단일성이라고 해서 기존 화폐랑 거의 동등한 수준의 안정성을 요구하고 있고요. 이렇게 각국 정부가 앞다투어서 규제를 만드는 걸 보기엔 스테이블 코인 영향력이 정말 커지긴 커졌나 봐요. 바로 그겁니다. 현재 스테이블 코인 전체 시가총액이 대략 한 22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300조 원이 훌쩍 넘습니다. 300조요. 와. 근데 더 놀라운 건 연간 송금액이에요. 이게 27조 6천억 달러에 달해서 우리가 흔히 아는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은 거대 결제 네트워크 처리 규모를 이미 넘어섰다는 겁니다. 네. 비자 마스터카드보다 많다고요? 네. 이건 정말 스테이블 코인이 단순 암호화폐 시장을 넘어서 이제 실물 경제, 특히 그 국경 간 결제 분야에서 아주 강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라고 봐야죠. 하긴 국경 간 송금 수수료가 10원도 안 되고 시간도 몇 초에서 몇 분, 이게 말이 되나요? 기존 신용카드 수수료가 보통 0.5%에서 한 2.3% 정도 하잖아요. 이거랑 비교하면 정말 파격적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르헨티나나 터키처럼 자국 통화가 좀 불안한 나라에서는 달러랑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 일종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아,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요. 네. 암호화폐 거래소 안에서는 이미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죠. 거래량의 3분의 2 이상이 스테이블 코인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특히 그 테더 USDT 영향력은 아직 막강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한국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건 좀 어떨까요? 기회가 분명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거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한국이 2024년 1분기에 원화 기반 암호화폐 거래량이 달러를 추월했을 정도로 시장 참여가 아주 활발하거든요. 네, 맞아요. 국내 거래소에 예치된 원화만 해도 대략 5조 원, 그러니까 한 35억 달러 규모예요. 이 잠재력을 잘 활용하면 비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한국이 꽤 상당한 점유율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오, 가능성이 있네요. 네. 그리고 소위 말하는 김치 프리미엄 있잖아요. 한국 내 암호화폐 가격이 해외보다 좀 비싼 현상. 이것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뭐랄까 풀어야 할 숙제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계속해서 통화정책 영향이나 금융 안정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좀 신중한 입장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비은행기관이 발행하면 화폐 남발 우려가 있다. 이런 언급도 하셨었죠. 그리고 원화 자체의 가치 변동성 문제도 있겠네요. 원화가 좀 약세일 때는 사람들이 그냥 안정적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더 선호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것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또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그 트래블 룰 외에도 개인 지갑이라든지 아니면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 쪽까지 포괄하는 좀 더 넓은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요. 아, 관리해야 할 범위가 훨씬 넓어지는군요. 네. 그리고 발행 주체를 은행으로만 할 거냐 아니면 핀테크 기업에도 열어줄 거냐 이것도 아직 논의 중이고요. 얼마 전에 카카오페이 같은 기업 주가가 잠시 들썩이기도 했던 것 같은데 아직 뭐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나온 건 아니니까 좀 신중하게 지켜봐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규제와 혁신 사이에서 균형점을 잘 찾는 게 관건이겠죠. 네. 오늘 살펴본 자료들을 쭉 종합해보면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정말 암호화폐 시장을 넘어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된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이걸 딱 달러 패권 유지, 또 강화의 기회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아주 뚜렷해 보이고요. 반면에 한국은 새로운 가능성과 또 잠재적인 위험 사이에서 좀 신중하게 길을 모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 스테이블 코인 규제라는 게 단순히 뭐 기술이나 금융 전문가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우리가 앞으로 사용하게 될 돈의 모습과 직결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화폐 환경이 앞으로 몇 년 안에 당신의 금융 생활에 어떤 또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